안녕하세요, 콩쌤입니다. 오늘 파트는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 요거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솔 상사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 한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전표 들어가서 8월 20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계약금을 받은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시 계약금은 선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선수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금. 그러니까 일반 분계만 할 줄 알면은 요거 바꾸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번 문제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위에 거부터 분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밑에 거를 먼저 입력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니까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선지급한 계약금, 그러니까 선급금이죠. 선급금을 누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변에다가 선급금 이렇게 쓰시고 30 이렇게 쓰시고 위에 거를 300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분계 맞는데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종료하려고 ESC 버튼을 눌러주면요. 차액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 모르겠는데 분계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왜 차액이 발생을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위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분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분계는 차변이 300 그리고 대변은 270 이라는 분계로 되어 있고요. 밑에 분계는 대변만 3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밑에 거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기 때문에 이 분계는 이 상태에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대변을 입력하게 됐죠. 그럼 이거는 분계를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계를 새로 시작을 해놓고 밑에 차변을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완성되어 있는 분계를 깨버리는 두 개의 차액이 나타나는 분계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분계 자체를 일단 차변과 대변을 안 맞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력을 하라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선급금을 써주셔야 됩니다. 선급금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차변과 대변의 합이 맞는 분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오류고요. 지금 틀린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일반 분계 때는 여러분들이 거래처 입력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결산이랑 조회 파트에 오면은 이상하게 거래처를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요 선급금 거래처 써야 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런데 지금 거래처가 안 써져 있어요. 이러면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상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거래처 서울상사 요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셔야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백상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들어가서 10월 3일입니다. 네,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요거를 알고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대여금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여금도 아니네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이자 수익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거래처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10월 15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좌예금을 뭐로 바꾸면 될까요? 보통예금으로 변경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너무 쉽죠. 우리가 분계만 할 수 있으면 요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내용들입니다. 나리상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상사. 자, 11월 9일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상품을 구입한 거로 되어 있는데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다라고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품이 아니고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요거 거래처 장미상사네요. 그런데 거래처가 친절하게 써 있으니까 요거는 감점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1월 12일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거래처가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벌써 두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양지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날짜는 9월 2일이 되고요. 기부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를 했나 봅니다. 그럼 이거를 기부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기부금.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11월 2일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는 은주상점이나 강원상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이고요. 그러니까 분계 자체는 맞는데 거래처가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죠. 강원이 아니고 은주상점입니다. 자, 우리 이거 한글만 바꾸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요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은주상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록상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눌러서 상록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는 9월 29일입니다. 보니까 운반비였는데 매출시 운반비가 아니고 매입시 운반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했을 때 운반비는 이렇게 운반비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입시의 운반비가 나오면 그거는 물건값에 포함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운반비가 아니고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품으로 변경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솔직히 결산대 가가지고 발견을 했으면 뭐 지워주는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그냥 계정 과목을 변경시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상매입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요거는 성진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큰손상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손상사 7월 15일이고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문제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를 살짝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에 거는 매입시 운반비를 이제 변경시키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매출시 운반비로 변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매입시 운반비는 취득부대 비용으로서 상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매출시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반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800번대고요. 마지막 취득세. 취득세는 원래 물건값에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대표자 개인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거는 물건값에 포함시킬 수가 없겠죠.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요. 인출금입니다. 애초에 취득세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도 안 됩니다. 원래는 차량 운반구로 해야 돼요. 그거는 회사에서 쓸 때. 하지만 이거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반 분계를 할 수 있으면 틀린 거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분계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다음 두 개 파트입니다. 결산하고 조회. 조회는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틀리고요. 결산은 수동 결산이 조금 어려워서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동 결산이 있죠. 이 자동 결산이 나오는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결산 파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